남은 생을 당신이랑 보내도 괜찮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요. 40이 지나고 50이 지나고 60을 넘기면서 이런 떨림이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지요. 사랑하면 안 되는 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늦었다고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의 것이라고요. 이 이야기는 병원 대기실에서 시작되었지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늦가을이었지요. 병원 대기실 의자는 늘 그렇듯 딱딱하고 차가웠답니다. 허리가 먼저 신호를 보내왔지만 번호표를 손에 쥔 채 묵묵히 앉아 있었지요. 창밖으로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TV에서는 낮 뉴스가 무심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그는 손등에 돋은 검버섯을 무심히 바라보았지요. 세월이 남긴 흔적이었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집은 너무 조용했답니다. 병원은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지요. 호명 소리가 들렸어요.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누군가 이름을 불렀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오래전 어딘가에서 들었던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바로 알아보았지요.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눈만큼은 그대로였거든요. 40년 전 같은 동네에 살았던 그녀였답니다. 첫사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사람이었지요. 그녀는 조금 놀란 얼굴로 웃었어요. 이런 곳에서 다 만나게 된다며 세상 참 좁다고 했지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심장이 묘하게 빨리 뛰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곳에서 이런 떨림이라니. 눈이 마주쳤지요. 왜인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눈빛이 가슴에 오래 남더라고요. 진료가 끝난 뒤 그들은 병원 앞 작은 카페에 앉았지요. 창가 자리였어요. 오후 햇살이 테이블 위로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답니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요즘 젊은이들이 듣는 것이었지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따뜻한 유자차를 시켰지요. 그는 아메리카노를 골랐답니다.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멋을 부리고 싶었거든요. 어리석은 마음이었지요. 잘 지냈느냐고 그가 먼저 물었어요. 그녀는 커피잔을 천천히 감싸쥐며 대답했지요. 뭐 살아왔다고요? 그 말이 참 묘했답니다. 잘 살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살아왔다는 말. 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열심이라기보다는 하루하루 버텨온 느낌이었지요. 그녀의 손가락은 가늘었어요. 예전보다 마디가 굵어지고 피부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곱더라고요. 그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시선을 돌렸답니다. 그녀가 물었지요. 당신은요? 라고. 나도 비슷하다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은 괜히 시큰했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지요. 주름, 흰머리, 느려진 말투. 시간이 둘을 공평하게 지나갔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편안했지요. 마치 오래된 옷을 다시 꺼내 입은 것처럼요.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은행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올해도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중얼거렸지요. 그 옆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답니다. 그래서 그는 괜히 마음이 쓰였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헤어질 때 그녀가 연락처를 물었어요. 그는 어색하게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이 나이에 연락처를 주고받는 일이 이렇게 떨리는 일인 줄 몰랐어요. 그녀는 고맙다며 살짝 웃었지요. 그 미소가 가슴 깊이 들어와 박혔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종종 만났지요.
처음에는 병원 근처에서, 그 다음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가끔은 동네 시장에서요. 특별한 약속 같은 건 없었답니다. 그저 오늘 시간 되느냐 이 정도면 충분했지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젊은 부부, 유모차를 끄는 엄마,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녀가 말했지요. 우리도 저랬을 때가 있었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었지요. 근데 그땐 몰랐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래서 더 아쉽다고 조용히 말했지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답니다. 어느 날은 시장을 함께 걸었지요. 그녀는 제철 과일을 고르고 반찬거리를 살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의 장보기는 늘 적은 양이었지요. 그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둘이서 장을 보니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계산대 앞에서 잠깐 손이 스쳤지요. 봉투를 건네받으려다 손끝이 닿은 것이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답니다. 하지만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지요. 그는 당황해서 손을 거두었고 그녀도 살짝 움찔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둘 다 알았답니다.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집까지 함께 걸었어요. 그녀의 집은 그의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지요. 골목길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답니다. 저녁 공기는 차가웠지만 나란히 걷는 발걸음은 따뜻했어요. 문 앞에서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지요. 오늘 고마웠다고요. 그는 아니라고 자기야말로 고맙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문을 열었어요.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괜히 입가에 미소가 맴돌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라니. 스스로가 우스웠지만 싫지 않았지요. 가을이 깊어갔지요. 공원의 나뭇잎들은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일주일에 2~3번은 만났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얼굴이 보고 싶었거든요. 그 마음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지요. 어느 날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손에 따뜻한 호두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지요. 하나 먹으라며 건넸어요. 그가 받아들 때 손가락이 다시 스쳤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지요. 둘 다요. 고맙다고 그가 말했어요. 그녀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며 웃었지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뭔가가 있었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뭔가가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지요. 은발이 섞인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답니다. 예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더 예뻐진 것 같았지요. 그녀가 물었어요. 뭘 그렇게 보느냐고요. 그는 당황해서 시선을 돌렸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색하게 대답했지요. 하지만 귀가 빨개진 걸 숨길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알아챈 것 같았지만 모른 척 해주었지요. 그 배려가 고마웠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그들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답니다. 나란히 앉아서요.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그녀가 먼저 일어섰지요. 이제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일어났답니다.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요. 걸으면서 그는 용기를 냈어요. 다음에는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요.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좋다고 대답했답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문 앞에서 헤어질 때 그녀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청하는 것 같았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답니다. 따뜻했어요. 작고 부드럽고 따뜻했지요. 한 박자, 2박자. 손을 놓지 못했답니다. 그녀도 놓지 않았어요. 눈이 마주쳤지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떨림이라니. 잘 들어가라고 그가 먼저 손을 놓았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답니다. 돌아서기 전에 한 번 더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그 미소가 밤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첫 번째 식사는 집 근처 조용한 한식집에서였지요. 반찬이 정갈하게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녀는 된장찌개를 시켰고 그는 불고기 정식을 골랐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즘 뭘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노인들의 대화는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녀와 나누는 대화는 달랐어요. 무겁지 않았지요. 편안했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은 일찍 혼자가 되었다고요. 10년 전에 남편을 보냈답니다. 암이었지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지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이 나이에 위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낫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들었지요. 보내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녀가 말했어요. 처음엔 울기만 했답니다. 그 다음엔 멍하게 지냈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살아야겠다고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자신도 비슷했거든요. 입을 열었답니다. 자기도 3년 전에 아내를 보냈다고요. 오랜 병칠의 끝이었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답니다. 함께 살았지만 늘 혼자였던 것 같았어요. 마음이 맞지 않았지요.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면서 같은 집에 살았답니다. 그 고백이 처음이었어요.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지요. 그런데 그녀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녀는 그의 손등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손을 뻗어 그 위에 올렸지요. 잡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손을 얹었답니다. 그 온기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지요. 괜찮다고 그녀가 말했어요. 다 괜찮을 거라고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그는 고개를 숙였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거든요. 이 나이에 눈물이라니 부끄러웠지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답니다. 그게 고마웠지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만남의 장소도 바뀌었어요. 야외보다는 따뜻한 실내를 찾게 되었답니다. 그녀의 집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그의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지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그의 집 거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지요. 그가 직접 찌개를 끓였답니다. 손맛은 없었지만 그녀는 맛있다며 웃어주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지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둘 다 화면을 보지 않았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요즘엔 자꾸 남은 생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고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답니다. 왜 그러느냐고 아직 멀었다고 웃으면서 말했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멀고 가깝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계산이 된다고 했지요. 20에는 앞으로 60년, 50에는 30년, 70에는 많아야 10년, 20년이라고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웃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도요. 그가 천천히 말했지요. 남은 생이 있다는 건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깊었지요.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시간을 당신이랑 보내도 괜찮을까요?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지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진지했지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도 용기를 낸 거였답니다.
그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지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기쁘면서도 무서웠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들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나도 무섭긴 해요. 솔직하게 말했지요. 또 잃을까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다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다고 했지요. 침묵이 흘렀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지요. 그가 먼저 손을 뻗었어요.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떨리는 건 그만이 아니었답니다. 그녀의 손도 떨고 있었어요. 손을 꽉 쥐었지요.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피하지 않았지요. 거리가 좁혀졌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심장이 목까지 뛰는 것 같았지요.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멈춰야 하나 아니면 더 다가가도 되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지요. 한 발짝 더 가까이. 거리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눈을 감았지요. 살짝, 아주 살짝이요. 그건 허락의 신호 같았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그녀의 볼에 닿았지요. 부드러웠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따뜻했어요. 이마가 맞닿았지요. 숨소리가 들렸어요. 서로의 숨소리가요. 심장 박동이 느껴졌답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입술이 가까워졌지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닿았답니다. 아주 가볍게 깃털처럼요. 짧은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눈을 떴을 때 그녀도 눈을 뜨고 있었지요. 눈가가 촉촉했어요. 눈물인지 감동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답니다. 다만 그녀를 품에 안았지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부서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오래된 것들은 쉽게 부서지니까요.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고개를 그의 어깨에 기댔지요. 따뜻했답니다. 오래전에 잊고 있던 온기였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지요. 서로의 심장 소리가요.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지요. 우리 괜찮을 거라고요. 그 말에 그는 그녀를 더 꼭 안았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 나이에 눈물이라니 또 부끄러웠지요.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지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소복이 세상을 덮고 있었지요. 그들은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있었답니다. 말없이요.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 밤 그들은 선을 넘었지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눈부시게 밝았지요. 그는 눈을 떴답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낯설면서도 따뜻했지요. 그녀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답니다. 주름진 얼굴이 그 순간만큼은 소녀처럼 보였지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 커피를 내렸어요. 향이 집안에 퍼졌지요. 그녀가 일어나면 함께 마실 생각이었답니다. 창밖을 보니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눈이 참 많이 왔더라고요. 새로운 시작 같았지요. 하얀 도화지에 처음 선을 긋는 기분이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돌아보니 그녀가 서 있었어요. 잠이 덜 깬 얼굴로 살짝 웃고 있었답니다. 잘 잤느냐고 그가 물었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푹 잤다고 했답니다. 커피잔을 건넸지요. 손이 스쳤어요. 이번에는 자연스러웠답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지요.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나란히 서서요. 어깨가 맞닿았지요. 따뜻했답니다.
그 후로 그들의 일상은 조금씩 바뀌었지요. 혼자 먹던 밥을 둘이 먹게 되었어요. 혼자 걷던 길을 함께 걷게 되었지요. TV를 보다가 웃을 일이 생기면 옆에서 같이 웃어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물론 확답은 아직 없었어요. 결혼을 하자거나 함께 살자거나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지요. 이 나이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확실한 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전문가들은 말하지요. 노년의 사회적 관계가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외로움은 만병의 근원이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삶의 질을 높인다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답니다. 요즘 그는 병원에 가는 날이 기다려지기도 해요. 물론 아픈 건 그녀와 함께 가니까요. 대기실에서 나란히 앉아 번호표를 들고 있으면 그때 그날이 떠오르지요. 처음 다시 만났던 날이요. 봄이 되면 벚꽃 구경을 가기로 했어요. 여름이 되면 바다를 보러 가자고 했지요. 가을이 되면 단풍을, 겨울이 되면 다시 눈을 보러 가자고요. 계획이 생겼답니다. 남은 생에 대한 계획이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였는데 이제는 기다리는 날들이 있어요. 그녀 덕분이지요.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다가 그녀가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뭐가 고맙느냐고 물었지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 거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녀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꽉 쥐었답니다. 그녀도 손에 힘을 주었어요. 나야말로 고맙다고 그가 말했지요. 당신이 있어서 남은 생이 기다려진다고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어요. 그 미소가 참 예뻤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함께 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또 이별이 찾아올 수도 있지요. 삶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둘이 함께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답니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부를 당신과 함께라는 것.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요즘 그는 조금 덜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어요. 후회가 남지 않게 이번엔 너무 일찍 문을 닫지 않으려고요.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지요. 손을 잡고요.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요.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함께 걷는다는 것, 그게 전부였답니다. 남은 생, 당신과 함께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